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톤업을 지금 강제적으로 좀 시키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소리 녹음 버튼이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목도 아프고 좀 지친 상태인데, 힘내서 오늘 감전보호의 마지막 시간인 IT 개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소리가 깨지기 때문에 한 20초만 더 떠들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느낀 점이 저는 이제 보니까 제 성향이 그 유튜버는 아니에요, 확실히. 확실히 저는 유튜브랑 좀 안 맞고 저는 이제 직장인이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 모임을 홍보하고 제가 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래서인지 뭐 이게 뭐 가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든 자료나 영상이 되게 성의 없게 만들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건전 모임에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대한 뭐 실무에 가깝게, 실무편이기 때문에 실무에 가깝게 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면이나 좀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좀 귀엽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지 계통별 자동차 단자 장치의 적정성 판별의 마지막 편인 IT 계통. 그러면 IT 계통만 하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뭐 짧아지다기보다는 사실 TN과 TT에서 중요한 부분을 싹 설명했고 IT 계통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파생되는 부분이자 조금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심화편까지는 크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뭐 요 파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재로 덧붙여서 비접지 계통의 일선 지락전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계산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IT 계통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IT 계통 같은 경우는 자동 차단이 절대적 요구사항은 아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잠깐 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펜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게 싸구려 쓰다 보니까 펜이 안 나옵니다. 잘 어쩔 때. 자동 차단이 절대적 요구사항은 아니다. 어떨 때 아니다. 바로 단일 고장. 단일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니다. IT 계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부하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락이 발생하는 1차 고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지락이 두 군데 생겨서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2차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1차 고장 같은 경우는 IT 계통에서는 특징이 뭐죠? 지락 전류가 굉장히 낮다. 그렇지만 2차로 이렇게 파생이 되면은 지락 전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단일 고장, 즉 1차 고장 때는 자동 차단이 절대 요구사항은 아니다. 왜냐? 지락 전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나 2차 고장, 두 곳에서 고장 발생 시에는 인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가나다라마. 그 중에서도 바로 2차 고장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 과전류 보호 장치와 우리 누전 차단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친 부분들은 절연 감시장치, 누설전류 감시장치, 그리고 절연 고장점 검출장치라는 주로 감시장치로 1차 고장 때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고장 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판별을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적정성 판단을 해야 한다. IT 계통일지라도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적정성 판별에 대한
어떤 조건들의 값이 tn과 tt에 비해서 약간씩 달라질 뿐이지, IT 계통의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가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IT 계통을 심화 과정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심화 과정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 건전 모임의 카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IT 계통의 감정 계산 플로우 다이어그램. 자, 이 부분을 기점으로 설명드렸듯이 접지 방식의 판단을 해서 일단 이 부분 차치하고요. 일괄 접지일 때 TN이죠. TN 계통으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판단을 하면 되고, 개별 접지로, 즉 독립 접지로 이렇게 부하마다 돼 있을 때는 TN 계통으로 취급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다 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판단 요소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IT 계통의 핵심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차별적인 요소는 뭐가 있냐? 우리 TT에도 했던 바로 이 적정성 판단. RA와 ID. 이 ID가 뭘까요? ID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갖고 이 부분이 50V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만족을 해서 뭘 만족하냐? IT 계통으로 만족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거를 만족 못할 때는 IT 계통을 부적절함으로 계통 자체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이것도 설계자의 영역이죠. 하지만 감정보호의 영역은 아니란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가면은 RA 같은 경우는 노출 도전부에 접속된 저항의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D 같은 경우는 노출 도전부의 고장 전류 값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ID를 구하는 것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스텝 1 파라미터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라미터는 RA와 ID가 있다. 자, 1, 2, 3번까지는 앞서 TN과 TT 때 설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MC12를 선정해 놓고 여기에서 이거를 RCD로 써야 되는지 혹은 보조보호 등전이 번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죠. 다만 IT 계통에서는 이제 부하가 개별 접지인지 일괄 접지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상당의 누설 커패시턴스 값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0.1은 지금 제가 6스퀘어일 때 임의로 잡아놓은 커패시턴스 값입니다. 0.1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인데 이 값 같은 경우 우리가 한 번도 사실 실무하면서 적용해 본 적이 없으시죠? 이 부분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벤더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이런 우리가 전공 교재라든지 어떤 교육 자료에서 교재 등에서 좀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써야 됩니다. 각 스퀘어별로 6에 10kV의 고압일 수도 있고 0.6에 10에 저압일 수도 있고 케이블 전압마다 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한 번 더 얻는 과정이 실무에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여기서는 0.1로 놓았고 RA는 똑같습니다. 여기 접속된 노출도 정보에 접속된 보호도체와 이 접지극 저항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100옴이 접지극 저항의 합인데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실무하면서 이 값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느 정도 가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더했더니 100.395옴이 나왔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IT 계통에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부분이 바로 고장 전류를 구하는 값입니다. 이 ID 값.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L1이 지락이 났을 때 이때 지락 전류가 바로 ID가 됩니다.
이 IMDS, 이 저렴값 장치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ID는 바로 I1, 여기 I2라고 하죠. ID2라고 하죠. 없다 치고,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즉, 이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인데, 그냥 달랑 이렇게 나오면은 어렵죠.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시겠지만, 이 3오메가 C2L이 왜 노출도전부의 고장전류가 되냐?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적정성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IT 계통에 좀 제대로 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계통의 일선 지락 전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L1, L2, L3라고 두죠. 이렇게 비접지 계통에서 L1점에서 커패시턴스가 있을 것이고 L2, L3 이렇게 다 있을 것입니다. 임의로 C1, C2, C3라고 두면은 이것들이 대지와 연결이 돼 있겠죠. 이때 우리가 대지와 C1을 통한 충전 전류를 I1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I1, I2, I3 그리고 이때 대지 전압을 E1, E2, E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 I1은 바로 오메가 C2 비접지 계통에서 충전 전류 공식이죠. 요거는 굳이 이것까지 이제 유도하는 방법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여기서 이 값은 뭐다? 이 값 같은 경우는 대지 전압 같은 경우는 루트 3의 V가 되겠죠. 여기서 V는 바로 현관 전압 V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거 유도하는 공식 같은 경우도 방법 같은 경우도 우리 건전 모임 카페 가시면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기본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접지 계통에서 일선 지락 전류 값을 구하는 것은 벡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벡터도로 여기서부터 하죠.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는 E1과 E2, E3가 상시에는 120도를 이루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I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I1 이런 식으로 I2 그리고 이런 식으로 I3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바로 E1과 직각의 90도 위상차를 보이면서 왜 90도 위상차가 날까요? 바로 이 C라는 정전 용량 때문이기 때문이죠. C라는 커피시턴스가 있기 때문에 용량성 부하기 때문에 진상 상태로 90도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몇이다? 정상 상태에서는 0이다. 그리고 바로 이게 IC랑 똑같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상이 지락이 납니다. 자, E3, L3가 이렇게 지락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압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성점이 이렇게 시프트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 원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겠죠. 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커질지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이 원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90도를 딱 놓아서 여기는 몇 도가 될까요? 여기가 120도의 절반이니까 60도, 여기가 30도가 되니까 어렸을 때 배웠죠? 코사인 30도. 그리고 이게 2배니까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바로 이게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한상의 지락시 2원이 몇 배가 된다? 루트 3 2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사 시험 때도 그렇고 뭐 가장 많이 보는 문장 중에 하나가 비접지계통에서는 일선 지락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건전상의 대지전이가 루트 3배만큼 상승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왜? 절연이 루트 3배만큼이나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IT 계통을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연 비용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유도를 한 것이고 IT 계통을 이렇게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이 원이 루트 3배가 되는 과정까지 알아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더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일선 지락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상이 지락이 났으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지금 2원이 됐죠. 지락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건전 상태고 이게 일선 지락 상태입니다. 이게 E2라고 하죠. 지금 이겁니다. E2가 여기서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락전류는 그렇다고 정전 용량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로 이루면서 I1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I2 같은 경우도 여기서 90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IG 값은 결국에 I1 더하기 I2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벡터합을 해주면은 결국에 이게 IG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똑같이 여기가 30도가 돼서 요렇게 하면은 2 곱하기 코사인 30 여기다가 IC를 그대로 해주면은 바로 이게 IG가 되죠. 그래서 풀어서 써주면은 요거는 이제 루트 3이 돼서 루트 3 곱하기 2파이 F IC를 이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오메가가 2파이 F죠, 우리. 2파이 F 곱하기 C 곱하기 2가 되는데, 건전상이 일선 지락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댔죠? 바로 루트 3배가 된댔죠, 여기서.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다시 정리하면은 3 곱하기 2파이 F 곱하기 C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이 그대로 적용된 게 바로 이겁니다. 3 곱하기 2파이 F 곱하기 C2.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개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실제 구해봐야 되니까 바로 커패시턴스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있는 길이, 케이블 길이 L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케이블 길이는 지금 0.1, 100m, 1km 단위니까 0.1로 잡아놨고 그대로 개통의 값을 적용을 하면은 몇이다? 2.49m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성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대부분 0.25V가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IT 계통은 사실 이 파라미터의 수치 특성상 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의 문제는 IT 계통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3로 바로 넘어갑니다. 접지 방식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일괄 접지로 되어 있는지 혹은 개별 접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개별 접지로 되어 있는지 바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일괄 접지로 되어 있으면은 TN 계통으로 이렇게 취급하기로 했죠. 그리고 개별 접지 있으면 TN 계통 취급해서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TN 때는 적정성 판단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IT 계통일 때는 이런 팩터들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만약에 중성선이 없는 계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압이 성간전압이 되겠죠. TN 계통 같은 경우는 상전압이었는데 그렇지만 IT 계통에서도 중성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중성선이 있을 때는 똑같이 적용을 하되 앞서 나와 있는 이 2라는 개수들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고장이 이렇게 났을 때 결국에 고장은 P도체를 따라서 흐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고장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는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서 이때 파라미터들 즉 고장 루프 임피던스를 잠깐만요. 또 안 나오네요. 자, 고장 루프 임피던스를 그대로 이 루프를 따라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중성선이 배선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중성선을 따라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N상을 붙일 수 있도록.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고장이 중성선이 있을 때 고장이 N상으로 안 나면 어떡해? 고장이 이렇게 L1으로 났다가 만약에 뭐 L3로 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왜 중성선으로 구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한 번 더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중성선으로 구할 때는 이 판단 요소의 파라미터가 바로 U0 즉 상전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워스트 케이스가 됩니다. 루트 3배가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측이 루트 3배 낮아지기 때문에 U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거보다 앞조건이 되겠죠. 아무리 중성선의 사이즈가 줄어서 중성선을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낮출 수가 있죠. 실무하면서. 하지만 중성선을 낮춰서 임피던스가 낮아진다고 한들 루트 3배라는 1.73배라는 이 값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중성선이 배선됐을 때는 더 악조건인 바로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일괄 접지가 아닌 이제 개별 접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똑같이 TT 계통에서 적용했던 대로 자, 또 안 나오네요. 바꾸어내야지 이게.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크게 없으시죠? 더 뭐 크게 설명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앞에 TN과 T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감전보를
다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보다 깊은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건전 모임 카페에 보시면은 우리 아주 훌륭하신 분들께서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그 자료들을 보시고 조금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감전보호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계산서라든지 어떤 기관에 제출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였던 내용들을 좀 적용을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것으로 감전보호를 좀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좀 영상들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건전 모임의 동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